안녕하십니까. 카툰경영연구소의 최윤규입니다. 창의마인드 7번째 시간, 이번에는 동화 비틀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필 많은 것들이 있는데 동화를 비틀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창의력을 키우고 창의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호기심. 두 번째, 재해석하기. 재해석하기에 바로 필요한 것이 기본 내용을 비틀 수 있는 시각과 지식이 있냐 없냐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그러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고전 동화 중에서 선녀와 나무꾼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훔쳤죠. 그런데 사슴이 얘기했습니다. 선녀가 아이 셋을 낳기 전에는 옷을 돌려주지 마세요. 그래도 나무꾼은 아이 둘을 낳았을 때 설마 도망가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옷을 줬습니다. 그 선녀는 그 선녀 옷을 입자마자 한쪽 팔에 양쪽 팔 이렇게 해서 아이 둘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이게 선녀와 나무꾼의 기본 줄거리죠. 그런데 이 고전 동화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약간만 비틀어서 생각을 바꿔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나무꾼은 아무 여자나 다 좋아했을까? 사슴이 가르쳐준 곳에 가보면 많은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무 옷이나 가져온 거예요. 실례로 여러 선녀가 있으면 그 중에 자기가 진정 좋아하는 타입이 있었을 텐데 어떤 옷을 벗어난지 모르지요. 그냥 아무 옷이나 가져왔고 그 선녀가 따라와서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살아줬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무꾼은 아무 여자나 다 좋아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선녀는 과연 행복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선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무꾼은 도둑입니다. 옷을 훔쳐갔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행복했을까? 세 번째 관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줄리엣 그리고 낭낭공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줄리엣은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지요. 낭낭공주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국을 배신합니다.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는데 선녀는 옷을 주자마자 하늘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선녀는 나무꾼을 사랑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조금 다르죠, 해석이. 자, 이 논리를 가지고 이 두 부부,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두 부부를 바라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부부는 사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바라보는 동화 비틀기는 이런 식입니다. 또 하나의 동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햇님 달님이라는 동화입니다. 엄마가 떡을 팔러 갔다가 호랑이에게 잡혀 죽습니다.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면서 결국은 엄마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매가 있는 집에 와서 팔뚝을 툭 내밀면서 내가 엄마야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때 이 어린 남매는 도망을 가서 우물가에 갑니다. 우물가에 가서 하나님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자, 이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매는 어린데 아주 어린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동아줄에서 계속 매달릴 수 있는 팔 힘이 있었을까? 저걸 매달리고 하늘나라까지 올라갈 수 있는 팔 힘이 있다는 것은 이 아이들이 평소에 운동을 되게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아이들이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가니까 이제 호랑이가 쫓아옵니다. 호랑이가 쫓아와서 얘기합니다. 저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썩은 동아줄이 내려오죠. 그런데 호랑이가 매달려요. 동아줄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호랑이는 매달려 있습니다.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호랑이는 네 발로 뛰어다니는 짐승인데 언제 연습을 저렇게 열심히 해서 사람처럼 매달릴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쟤는 저 밧줄에 매달리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평생에 한 번도 쓸모없는 저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조금씩 계속 연습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호랑이는 비록 나쁘지만 호랑이처럼 나 이거 쓸모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연습해 가는 과정이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큰 요소 중에 하나이죠. 어떻게 보면
남매가 밧줄에 매달리는 노력보다 호랑이가 밧줄에 매달린 노력이 훨씬 더 큽니다. 노력으로만 비교하면 우리는 호랑이를 배워야 되겠죠. 하나 아쉬운 것은 호랑이에게는 착한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격과 더불어 노력이 된다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자, 이제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외국의 이야기 고전의 동화 비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헨델과 그레텔이라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과자로 만든 집에 들어갔다가 마녀의 유혹에 빠지지요. 그런데 이 마녀의 유혹에 빠졌다가 간신히 탈출을 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헨델과 그레텔이 어른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일까? 그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토미 위르콜라라는 감독입니다. 이 감독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동화에 등장하는 헨델과 그레텔의 아주 어둡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어린 시절 굉장히 강한 충격이었다. 그 충격은 이 어린 남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을 거다. 이 마음의 상처가 엄청나게 큰데 이 상처를 가지고 얘네가 컸을 때 어떻게 했을까? 얘네는 마녀를 증오하고 미워했을 거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나중에 자라서 마녀 사냥꾼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감독은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영화가 헨델과 그레텔 마녀 사냥꾼이라는 영화입니다. 지금 미국 박스 오피스 10위 안에 들고 있는 영화지요. 감독의 작은 호기심, 감독의 작은 동화 비틀기가 새로운 영화를 만들었고 전 세계 관객들을 그 영화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어떤 것들, 작은 발상들, 그리고 작은 요소들을 조금만 다르게 비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데렐라는 밤 12시가 되었을 때 구두 한 켤레를 벗어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왕자는 그 유리 구두를 가지고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아가씨 애들에게 바르게 신겨봅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안 맞아요.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단 한 명도 그 신발에 맞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많은 자료를 찾다가 박지성이라는 선수의 발을 보게 됐습니다. 축구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다 보니까 발이 이상하게 변형이 됐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이 있는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발레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습을 해서 발이 삐뚤삐뚤 기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신데렐라의 발도 기형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어린 시절부터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온 집안일 다 하고 밭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발조차도 기형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요정이 나타나서 신데렐라의 발에 딱 맞는 유리구두를 만들어 줬는데 그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졌습니다. 자, 이제 온 나라 안에 아가씨들에게 신겨봅니다. 신데렐라의 발처럼 삐뚤삐뚤 기형이 된 아가씨의 발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왕자는 찾을 수가 없었지요. 마지막에 신긴 신데렐라에게 발에는 딱 맞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자, 제가 보여드렸던 몇 가지 동화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창의적인 마인드 두 가지 요소를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호기심을 가져라. 둘째, 재해석하고 비틀어 보아라. 동화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재해석하는 힘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